가격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렵거나 너무 옆에 집을 따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옆에 집을 따라하는 순간 나는 옆에 집이랑 퀄리티가 똑같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옆집이 아니고 내 매장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면 가격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뉴에 뭔가 조금 추가해서 원래 메뉴의 판매가를 다른 데보다 올리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삼겹살은 1인분에 15,000원이다, 16,000원이다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특별하게 하면 판매가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같이 팔 수 있는 사이드 메뉴나 주류의 구성, 그리고 같이 나가는 곁들여지는 것들이 추가 판매를 올릴 수 있게끔 구성을 짜야 돼요. 그거에 대한 예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면 햄버거 브랜드를 2개 정도 메뉴 기획을 했었는데 햄버거 기획을 할 때 세트 메뉴를 조금 다르게 짰었어요. 햄버거 세트, 그럼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트 메뉴예요. 제가 햄버거 세트를 짤 때는 뭘 했냐면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샐러드를 짰습니다. 햄버거를 시켜 먹는 사람들은 음료수 없이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세트라고 만들어 놓고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 샐러드 만들어 놓고 15,000원을 만들면 이거는 15,000원이지만 실제로 17,000원을 사람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햄버거를 파는 매장은 샐러드가 팝니다. 근데 샐러드 매출이 잘 안 나가요. 왜냐?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 음료수만 먹어도 이미 배부른데, 근데 샐러드를 미리 밀어 넣어주면서 아 여기는 풍성하게 나오는구나, 하지만 음료수는 시키고 그거 갖고 불만 갖는 사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티 안 나게 내가 팔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껴놓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옆에 있는 구성들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 일산에 913 장군집이라고 있으면 되게 오래된 돼지 부속고기를 연탄에다 구워서 파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그 주위에도 돼지 부속고기 집들이 많았는데 이 집만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집은 이렇게 주물럭처럼 해주는 돼지 부속고기를 냉면 대접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그 옆에 똑같이 냉면 대접에다가 대파를 두껍게 썰어서 그 주물럭 양념에 묻혀서 줍니다. 그리고 도시락 반합 뚜껑을 줘요. 반합 뚜껑에다 대파를 구워서 돼지 부속고기랑 싸먹으라는 컨셉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대파에 추가 비용을 받아요. 똑같은 돼지 부속을 다 팔지만 이 대파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리게 되고 대부분 무조건 이 대파를 추가를 해 먹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되게 흔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데 저희 노원구의 감동식당이라고 서민갑구에도 나오고 저희 세미나에도 오시고 여기저기 강의도 하시고 되게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등갈비찜을 파는데 이만한 메밀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공짜로 줍니다. 이 등갈비를 메밀전에 싸드세요. 그리고 다 먹으면 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짜는 거죠. 이 메인 메뉴 자체의 부족함을 보완하거나 혹은 이 메인 메뉴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옆에 시작에 공짜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맛있으니까 추가로 시켜 먹어라, 이렇게 많이 짭니다. 이제 그런 거죠. 어플리케이션 공짜로 다운받아 놓고 더 재밌게 즐기려면 유료 결제해라, 이런 느낌이 메뉴적으로 들어가면 객단가를 많이 올릴 수 있죠. 많은 사장님들이 객단가 높이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객단가 높이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객단가를 높일 때 아무것도 안 바뀌고 객단가를 높이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근데 객단가를 높일 때 가장 애매한 게 뭐 식재료비가 1,000원 올랐으니까 1,000원 올리자, 이게 제일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올려봐야 내가 남는 건 똑같은데 손님들한테는 1,000원이 올라간 거고 손님들한테 막 괜히 이 저자세로 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객단가를 올릴 때 아예 3, 4,000원, 5,000원씩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판매가의 반 정도 되는 걸 같이 껴줘요. 손님들이 대부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인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는 건 오케이를 해줍니다. 근데 뭘 같이 껴주면서 이렇게 같이 주는 행위들을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판매가를 올리지 못할 거면 저는 이것도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 술 혹은 이 음료랑 먹어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다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합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했던 데 중에 은평구에 가면 40년 정도 된 대림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분이 조그만 9평짜리 매장에서 전을 파는 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가격이 그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거기는
동그랑땡에 고기도 남들보다 많이 쓰고, 그리고 녹두전에 안에 녹두나 들어가는 것도 남들보다 많이 씁니다. 근데 비싸게 받으면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전 막김차림 오마카세라고 하죠.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이 전을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주고 먹을 수 있게끔 짰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게끔 전 코스를 짰어요. 샐러드 나오고 육회 나오고 전 나오고 해물찜 나오고 탕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전을 팔아도 혼자 가면 막 5만 원, 6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팔던 전은 옆에 창고 얻어서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객단가를 올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객단가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높여야 합리적일까요? 상권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냉면집이 5,000원에 팔아요. 어떤 냉면집이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저는 한 8,000원 정도 책정합니다. 왜냐면 제일 비싼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고 돈 쓰는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메뉴 말고 다른 것들에 만족해서 비싼 데를 가거든요. 대부분은. 이 사장님이랑 안면이 있든지 혹은 서비스가 좋든지 아니면 냉면 그릇을 비싼 걸 쓰는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싼 집보다는 무조건 많이 올리되 이 비싼 쪽으로 많이 맞춰서 저렴한 집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점들을 많이 여러 카테고리에서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쟁 상대가 없다 주위에, 그럼 제일 비싸게 책정합니다. 객단가를 컨설팅한 사례들이 있으시나요? 저는 뭔가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 매장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뭘 해야 될지를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객단가를 올려야 될 경우면 무조건 올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그 종로 3가에 8층 건물 옥상에다 삼겹살집을 세팅한 적이 있는데 수입산 삼겹살이 그 당시에 1kg에 9,8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수입산 삼겹살 600g에 59,000원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삼겹살이 너무 맛있고 이런 거보다 사람들이 복닥복닥이고 종로 한복판에 대형 큰 건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 옥상을 바라보고 저기서 편하게 삼겹살에 소주 먹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게끔 하자라는 게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면 삼겹살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버랜드 가서 볶음밥 하나에 12,000원 주고 사 먹듯이 그냥 사람들이 이 매장을 오게끔 만들어주고 경쟁 상대가 없다면 저는 그냥 제일 비싸게 채팅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들은 객단가를 자기가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책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손님 입장에선 너무 많은 음식 중에 이 재료가 정말 좋은 재료이고 이 재료가 정말 내가 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썼고 이거를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될 값어치가 있다라고 책정을 한다면 그 좋은 재료가 들어간 게 비주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인데 제주 흑돼지 스테이크 짜장면 이렇게 해서 막 2만 원씩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짜장면은 그렇더라도 스테이크를 모양 좋게 구워서 짜장면 위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원래 전통적인 짜장면은 쇼트닝이라고 해서 돼지 기름 몸에 안 좋은 걸로 볶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풍미를 더 살리겠다고 정말 좋은 고기를 갈아가지고 기름 내갖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건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티가 안 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요리를 할 건지 돈을 벌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이걸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돈을 벌게 하려면 일단은 비싼 재료, 좋은 재료 쓰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먼저인 거고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골목 식당에 이런 데 보면 1인분에 8,000원인데 백반인데 반찬이 8개, 9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그 일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아유 그래도 좋은 밥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야지 라고 해서 안 남고 장사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하지만 나한테 돈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남아야 돼요. 내가 남는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조금 객단가를 올리든 낮추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하죠. 찾아갈 수 있게끔만 만들면 가격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올릴 거면 저는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매출을 올리고 싶을 때는 뭐 당연히 서비스를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게 첫 번째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렵거나 너무 옆에 집을 따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옆에 집을 따라하는 순간 나는 옆에 집이랑 퀄리티가 똑같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옆집이 아니고 내 매장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면 가격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올릴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랑 같이 할지가 아니고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치를 줄지를 고민하면 저는 가격을 많이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얘기 이런 것들을 그냥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만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메뉴적인 부분 제 이번 책에 고스란히 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